반기업 정서, 이 얘기가 참 우리 사회에서 어제 오늘 얘기 아닙니다. 뭐 사실은 제가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업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자리 거기 나온다든지, 세금의 근원이라든지, 본질적으로 생산하고 돈 버는 건 기업이다, 이런 얘기는 뭐 제가 안 덧보태도 여기 정규제 TV의 온갖 프로그램, 또 여러 뭐 연구자들, 전문가들 하도 많아서 이 얘기는 그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경제신문의 같은 우리 계열사고 환경미디어그룹의 그거인 가족인 한국경제TV가 조사한, 아주 최근에 조사한 실태 한번 제가 숫자 몇 개 한번 봐드릴게요. 이렇습니다.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그룹에서 반기업 정서가, 즉 기업의 비호감, 아주 비호감을 나왔다, 이렇게 됩니다. 즉 비호감, 아주 비호감이 절반을 넘었다, 이겁니다. 60대 빼고는. 20대 30대에는 뭐 비호감도는 한 70%니까 완전히 고공행진이고요. 학생청에서는 그 비율이, 기업에 대한 비율이 86%에 달한다. 기업이 없으면 전부 다 옛날식으로 농사 지으러 가고 어부 무슨 조그만 통통배 타고 통통배 타고 갈 건지, 그런 걱정입니다. 하여튼 이게 새삼스러운 그게 결과는 아닙니다. 뭐 보면은 부정적인 게 연령대별로도 그렇고 직업별로도 그렇고 심지어 공무원들도 막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러 경로로 설문조사해 보면 최근에 이런 게 점점 올라가는데, 하여튼 이 반기업 정서가 생각보다 뿌리가 깊다 하는 것을 한번 저희가 배웠고요. 특히 공무원들을 집단의 반기업 정서, 이것도 보면은요, 제가 여기 메모를 했는데, 하여튼 공무원 줍서도 굉장히 하여튼 높습니다. 그 반기업 정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될 정도다, 그렇습니다. 좀 공무원 집단 이런 걸 보면은, 왜냐하면 이게 심판들인데 이것이 좀 허탈할 지경이 되고 이렇습니다. 규제의 집행자, 당사자도 반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국내에서 기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아마 지금 특검이다, 검찰이다 막 하는 것도 이러한 정서에 올라타고 하는 결과로 나타난 거다, 이런 겁니다. 특검과 검찰 때문에 반기업 정서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반기업 정서가 퍼지니까 그 정서를 올라타고 막 질주하는 게 검찰의 수사고 그렇습니다. 뭐 공정의 극세청 그런 거죠. 기업의 목적이 뭐냐? 역시 한국경제TV 설문조사에 나오는 겁니다. 기업의 존재 목적이 뭐냐 하니까,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 창출이죠, 당연히. 그 이윤 창출한 이윤을 어떻게 쓰는지 그건 각 기업이 할 일이고, 또 거기서 세금 내고 그런데, 이윤 창출이 목표라는 건 5명 중에 1명, 20%밖에 안 됐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 사회 환원이다 하는 답변이 이윤 창출로 더 높았습니다. 사회 환원하기 위해서 기업을 한다? 그거는 본말이 전도된 거죠. 이윤을 창출해서 그 중에 일부가 사회 환원되고 하는 것인데, 이런 거는 뭐 아프리카에 아주 그 경제 공부가 안 된 데도 이럴 수 없는 상황인데, 아주 경제 문맹적 상황인식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반기업 정서가 이렇게 나온 거는, 물론 기업이 잘못한 거 있습니다. 그 소위 재벌 2세를 넘어 3세에 가면은 덜 떨어지는 애들이 많습니다. 보면은 최근에 모 그룹에 그 둘째인가 셋째 아들이 내가 왜 이런지 나도 모르겠다는 녀석도 있고, 뭐 별놈이 다 있죠, 솔직히 말해서 3세에 들어가면. 그런데 그건 어디나 다 있는 겁니다. 우리 애들 요즘 현대에 되면 우리도 애 키우는 입장에서 말 함부로 못하겠고, 스포츠 선수 중에 금메달 땄다는 놈도 개판인 녀석이 있고, 뭐 희한한 친구들이 다 곳곳에 섞였는데, 그거 가지고 단지 3세들이 몇 명 일탈, 뭐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좀 많다 하더라도 그거 보고 덜 떨어진 애들 보고 반기업 정서가 넘었다, 그렇게 보기는 힘든 겁니다. 그것도 전혀 원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런 원인은 아닐 테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많은 오해와 왜곡이 쌓인 결과인데, 오해와 왜곡이 주로 어디서 나오냐? 저는 정치권이라고 봅니다. 국회라든가 이런 데서 정치가 거의 대선 주자가 재벌 이꼬르 악이라는 이런 개념 같아서, 뭐 재벌 해체란 말을 공공연히 하잖아요. 더 많은 재벌을 키워서 더 많이 세금 내게 하고 일자리 더 많이 내겠다는 아니고 완전히 해체한다, 이런 얘기니까. 자기가 월급 봉투가 얼마 안 되고 생활이 어려운 것도 재벌 탓이고, 기업가의 독식 탓이고, 실직하는 것도 기업이 돈만 쌓아놓고 투자 안 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이고, 전부 다 그렇게 정치인들이 선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귀가 얇고 심약한 시민들은 그게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막 박수 쳐버리고요.
뭐 교육의 현장에 까지 가면은 그 일부 좌편향된 선생들이 가르치는 학교의 엉터리 교육은 또 말할 것 없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그거고요. 하여튼 한국 대기업의 성공 사례, 무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전격유착의 결과라 해버리고 탐욕이라 해버리니까 도무지 이 사고를 어디서부터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지 그런 겁니다. 노동자의 유착이다 하지만은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 그 비율이 늘어난 비율을 보면 놀랄 정도로 이 성장기에 늘어났습니다. 임금 비율. 그래서 경제 성장의 결과를 노동자들이 충분히 가져갔고 심지어 노동자들이 더 많이 가져갔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노동자는 언제나 착취의 대상이라고 만들어버렸거든요. 성장기의 임금 70년대 노동자의 평균 임금, 근로자 임금이 80년대, 90년대 지금 오면서 평균 그 근로자 임금이 얼마나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데 그건 아무도 주목을 하지 않는 그런 얘기죠. 그저 기업하면 드라마, 무슨 영화 전부 다 나쁜 거, 악의 소굴인 것처럼 탐욕의 현장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십억 연봉 받는 CEO, 그 전부 다 월급쟁이 중에 성공한 월급쟁이, 꽤 노력한 월급쟁이인데 그것도 아주 악덕 기업인과 더불어 배겨서 노동자의 피를 빠는 이런 모습으로 되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정치인이 선동하고 또 규제 입법, 기업은 악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상법 개정안도 그렇지만 계속 규제하려는 이런 정치권, 국회가 이런 것들을 부채질했다. 근본 원인에 또는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어설픈 성인들이 청년들한테 불지르고 하는 그 청춘 마케팅 있죠. 청춘 마케팅 표 얻으려고 선동하고 너희가 어려운 건 전부 다 사회 탓이고 기성 탓이고 그 가운데 대기업이 있어 뭐 이런 식이라는 거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업이 누리는 이런 그 번영과 자유, 우리가 누리는 지금 민주, 자유 이런 게 전부 다 기업이 만든 부와 그 결과로 우리가 정치적 민주화도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 민주와 경제적 성과는 양바퀴처럼 같이 가는 거라서 서로 기여하는 거지만 어쨌든 명백한 거는 경제적 성과 성장 없이는 정치적 자유와 민주가 없는 겁니다. 그 민주가 그런 게 서로 맞물려 간다 하는 그런 건데 우리가 이 경제 우리가 선진국하고 미국 같은 데하고 같이 대등하게 경쟁하는 분야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있습니까? 솔직히 삼성 스마트폰에 삼성 LG 고급 휴대폰 그게 애플과 경쟁하고 현대자동차 정도가 미국과 경쟁하는 거지 다른 경쟁한 분야가 없는데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규제 전부 다 규제 완화하는데 규제한다고 하고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 자 제가 콩나물을 사러 저 집 사람이 콩나물을 사러 시장에 갔다. 콩나물 살 때 막 깎고 그러면은 때로는 깎죠. 때로는 이 콩나물에 여기 조그만 흠이 있다고 흠 잡아서 1,500원 하는 거 1,200원으로 하자고 깎고요. 조금 더 달라 그러고 옆집에는 싸게 파는데 왜 여기는 비싸게 파냐고 협박도 하고 마치 살 거면서 안 사겠다 저까지 돌아갔다가 막 콩나물 장수가 붙잡으면 돌아서서 겨우 사기도 하고 왜 어제보다 비싸냐 하고 괜히 멀쩡한데 품질이 나쁘다고 잡기도 하고 온갖 생떼를 쓰고 그러고도 콩나물 깎다가 안 되면은 주인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한 주먹 더 쥐어서 쥐어 담고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콩나물 깎는 그거를 우리가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기업이 원가 절감한다고 무슨 기업도 개인이나 기업이 똑같거든요. 뭐 물건과 서비스를 조달해서 더 나은 상품 만들고 개인은 그렇게 물건을 조달해서 시장에서 사서 살아가는 건데 그거는 전부 다 깎는 거는 우리가 합리적인 소비활동이라고 보고 알뜰한 소비활동이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업이 물건을 협력업체에 사가 원가 깎으려고 하면 완전히 악이라고 하니까 콩나물 사는 거랑 물건 깎는 거랑 기업이 물건 조달하고 깎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런데 한쪽은 완전히 악이라고 보고 한쪽은 경제활동이라고 보니까 이런 것들부터 다 시작이고 쌓여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기업이 이제 이 반기업 정책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돌아가면 단순히 그 반기업 정책 예전에 뭐 재벌 총수 이런 건데 이제 뭐 그냥 대기업 전반으로 가서 대기업 때문에 우리가 법인세를 내고 세금 내서 먹고 사는데 대기업 전반으로 가서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기업의 그 원인을 보면 뭐 윤리 경영이 잘 못했다든가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디나 어떤 분야도 우리 사회 교육인들을 완전하고 우리 사회 종교인들을 완전하겠냐 우리 사회 언론의 그 뭐 모습은 제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기업의 하여튼 목표 자체가 마치 이윤 창출인데 기업의 사회적 공헌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기업이 어느 부분에 기업이윤이 어느 부분에 돌아가야 되느냐 물었더니 일반 사회에 그냥 환원해야 된다고 50% 넘고 그런 겁니다. 소유주와 주주에 가야 된다는 응답은 9% 이런 겁니다.
참 그 문제가 아까 기업의 존재 목표도 그렇고요. 저는 뭐 어떤 공무원들까지 그 반기업 부정적 정서가 대단히 있다 하는 건 정말 저는 놀랍습니다. 그 제가 아까 숫자 다 뽑아놨는데 그 숫자까지는 찾지 못하겠네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반기업 정서가 너무 커져가고 있다. 그리고 그 반기업 정서에 그건 잘못된 사회적 그 먹이 사슬, 사회적 먹이 사슬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정치권, 또 국회가 또는 지금 대선 주자라는 자칭 대선 주자들이 그러고 다닙니다만은 막 그 기업 폐기,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호도하고 패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부채질하고 많이 조장을 했다는 겁니다. 하여튼 유권자들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들고 보더라도 제가 거듭 이야기합니다. 기업이라고 해서 완전한 지대가 물론 아니고 당연히 우리 사회의 평균치만큼 개선될 사항, 단점도 있고 약점이 많습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 우리 사회 평균치보다 대기업들은 단점이나 약점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고 우리 사회 여러 가지 관행, 생활 패턴을 선도하기도 하는데 그걸 악의 근원인 걸로 하고 한다면 곤란하다. 또 젊은 층은 이중적인 태도였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원서 받고 그거 하고 하면서 이 반기업 정서는 이렇게 높으니 이걸 도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도무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몇 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공무원들조차도 반기업 정서가 많다. 이거는 공직 내부에서도 뭔가 내부 교육이 좀 단단히 필요하다. 그리고 뭐 실제가 뭔지 제대로 연구하고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신문 보시죠. 2월 25일 토요일자 한국경제신문입니다. 2017년 2월 25일 토요일자입니다. 2월도 이제 마지막으로 가네요. 일면에 위에는 박용만 대한상의회장 인터뷰 기사 제목을 하나 뽑아놨네요. 정치 중립 철저히 지키겠다 들어가 있고 이거 뭐 요즘 국가 상황 이거 관련해서 기획 기사 올린 겁니다. 한국 사회 어디로 가야 되냐나 한국경이 뽑은 대표 지성 4명의 고원 했네요.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송호곤 서울대 교수,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교 교수. 요 전부 다 사회학 전공한 분들이네요. 나라가 두 쪽 날 지경이다. 어떤 결론 나도 승복하자. 동의하십니까? 하여튼 한경이 내건 거는 이 제목입니다. 어떤 결론 나도 승복하자. 정경련 회장 허창수 연임 했네요. 전국경제인연합회 지금 뭐 많이 흔들거리죠. 삼성도 현대차도 전부 다 탈퇴한 상황입니다. 2011년 정경 회장 맡은 이후 4번째다 했네요. 결국 연임됐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부회장이 됐다. 정경련 상근 부회장이 됐다고 합니다. 이성철 씨 후임으로. 현재 27일 최종 변론 변경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재판관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거기에 후임으로 저걸 한다는 거죠. 이정미 후임으로 현재 재판관을 지명한다 하지만 그게 변수가 지금 안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는 변경 없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오늘은 2월 25일 광장에서 찬반 세대결이 벌어질 것 같다. 여기 환하게 웃는 애들은 육사 졸업생입니다. 육사 졸업에 1등부터 3등까지 전부 다 여생도들이 차지했다. 여성시대네요. 1, 2, 3등이 모두 요 앞줄에 요 가운데 여생도들이 1등, 3등 했다고 합니다. 국민 55%, 기업 싫다, 더 커지는 반기업 정서, 한국경제TV 여론조사 아까 이야기했고요. 생계형, 순대, 떡집, 꽃집 전부 다 적합업종 법으로 보호해달라. 끝이 없네요. 중소기업. 이면 트럼프 보십시오. 트럼프 열받았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매우 화난다. 김정은과 만나면 너무 늦었다 했습니다. 봐주는 건 이제 끝났다. 북한에 경고장 달린 트럼프라고 제목 붙였네요. 트럼프가 23일 현지 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 내용에 이런 게 나왔는데요. 중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안 하면 한반도 사드 배치 등 다각적 대응책 강구할 것이다. 이미 액션에 들어갔죠. 일본도 사드 도입 본격 논의하고 있다. 중국은 긴장 고조 행동 자제하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트럼프의 발언은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 북한이 잘 봐야 됩니다. 다른 대응 조치도 얘기 중이다 했습니다. 이것도 무서운 얘기죠. 중국은 반발하고 있고 매우 화난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그 김정남 암살 그 사건의 독극물은 살상무기용이라는 VX라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말레이 경찰이 발표했는데 이 VX라는 물질은 사린가스라는 전에 도쿄에 터져가 난리가 났었죠. 도쿄 지하철에서 몇 명이 죽고 부상했던 그 사린가스보다 100배나 독성이 강하고요. 치사량 흡입시 50mg만 있으면은 흡입시 그 치사량이다. 피부 접촉 시 10mg도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현대까지 알려진 독가스 가운데 가장 유독한 신경적용제로 한 방울로 수분 만에 사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냄새 없는 가스다. 전체 신경계를 파괴하는 그런 가스라고 하네요. 호흡기, 직접 섭취, 눈, 피부 등을 통해서 인체에 흡수된다고 합니다. 여성 용의자 중에 한 명이 그 테러를 가하다 중독 증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이 와중에 중국은 대북한 경고를 했습니다. 중국의 관영 CCTV 평양 특파원을 연결해서 김정남 암살을 이례적으로 집중 보도하고 있다는데 무슨 가스 이 테러가 다른 데 또 확대된다면 어떤 비극이 벌어질지 정말 걱정됩니다. 4면 자금이 몰리는 회사채 시장 자금 특집이네요. 회사채 시장에 뭉칫돈이 몰렸다. 그래서 2월에 수요 예측 기관 대상으로 이렇게 투자자들을 수요 예측했더니 13조 원 몰려서 사상 최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회사채 투자에 왜 이렇게 돈이 몰리고 있죠? 한 이유가 미국 정책 불확실성 완화 이랬다 보니까 기관 풍부한 자금이 그 유입 들어오면서 그런 그 요인도 있고요. 지난해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 못했던 기업들이 물량을 내놓자 투자자들이 막 몰린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의 고금리에도 A급 회사채 이런 데도 온기가 돈다는 기사도 있고요. 요 아래 기사는 다른 기사입니다. 중국, 우리나라 조선 구조조정의 이 힘든 판에 중국은 조선이 잘 나가네요. 고부가 선박 치고 나가는 중국 조선, 크루즈선도 만든다. 우리가 중국인 하면 그동안 벌크선 해가지고 단순히 인건비나 떼먹는 철강판이나 가져와서 용접으로 하는 저부가 같이 조선을 많이 한다고 알려졌는데 이제 고부가 같이 선박도 치고 나온다. 그만큼 우리들을 바짝 따르고 있다는 거죠. 늘어나는 관광 수요를 겨냥해서 흔히 말하기를 아주 테크니컬리 힘든 조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크루즈선이라 그러거든요. 아주 특수선 말고는 힘든데 그걸 만든다는 겁니다. 중국의 CSSC 조선소가 15억 달러의 두 척을 수주해서 그랬다. 이탈리아 합작사가 기술도 전수한다고 써놨네요. 탄핵 심판 65일에 기록했습니다. 벌써 65일이 됐네요. 뒤엉킨 사실과 엇갈린 정언, 종착역형에 달리는 탄핵 열차 이런 제목을 달았고요. 정인 25명의 진실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최순실 국무회의 인사 개입 이런 거에 대해서 유민봉 지금 국회의원이죠. 박근혜 대통령 때 수석 비서관 했던 유민봉 외부인 개입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죠. 반면에 차은택은 청수석 인사도 관여했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고 미러재단, K스포츠재단 운영에 대해서 최순실, 안종범이 직접 지시했다 이런 정원이 나오는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고영태가 실질적으로 장악했다 그랬습니다. 재단 직원들 간의 진술이 엇갈린다. 이것만 봐도 이게 헌재가 쉽게 결정될 사안이 아닙니다. 명백하게 서로 다른 겁니다. 유민봉 같은 이 대학 교수 출신의 이런 사람들 외부인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얘기하고요. 차은택이라는 이 사람은 내 수준을 좀 의심스러운데 여기는 하여튼 뭐 어쨌든 관여한다 그러고요. 또 안에도 최순실, 안종범이 직접 지시했다는 재단 직원도 있는 반면에 전부 다 고영태가 다 했다는 것도 있으니까 이걸 더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봐야 된다. 대충 지금 뭐 시간이 쫓겨서 급하게 내릴 결정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헌재 대신 판정을 술렁이게 만든 가시도친 말들. 여기 김평우 변호사, 강일원 재판관이네요. 김평우 대통령 측 변호인. 공정심리 안 하면 피로 덮일 것이다. 그런 말을 이제 언급했고요.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라는 사람은 최순실의 청출입이 비밀이냐 막 자기가 막 엉뚱한 소리 했던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대법원 이정미 재판관 지금 대행하고 있는 헌재 소장 대행하는 이정미 재판관 후임 인선은 헌재 공백 만드는 방도일 뿐이다. 막 그렇게 해서 큰 의미를 안 두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게 되면은 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변수라고 봅니다. 즉 헌재가 완전히 구성한 뒤에라야 뭔가 정확한 판결이 내리고 그래야 국민들이 수긍을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불러도 안 나오는 증인들 많습니다. 그러나 뾰족한 수가 없는 헌재네요. 경찰의 소재 파악 요구가 전부 다 강제 구인 같은 실효성은 없다고 되어 있네요. 정치면 대선판 달구던 안희정 현상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고 합니다.
이탈의 검색은 급증했지만 선의 박 대통령 거기 이명박 선의가 있었다 하는 발언 때문에 상승세가 멈췄다 하는 게 구글 트렌드와 갤럽 조사 분석이고요. 대선 주자 공약 스타일 3인 3색, 문재인 구체적 수치로 목표 설정한다. 안희정은 방향 제시형이다. 유승민은 논문형이다. 헛소리입니다. 이재명 토론자 후보자 토론 보장 안 되면 경선 룰 협의 불참. 이것도 뭐 재미없는 기사고. 안철수 개헌안 논의 이것도 재미없고. 대통령 하야론에서 한 발 뺀 한국당. 다 재미없는 기사들 뿐이네요. 국제면 보시죠. 헤지펀드가요,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의 소재가 되는 코발트를 사재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발트라는 특수 소재가 없으니까 전기 배터리 차에, 전기차에 굉장히 지금 동료가 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헤지펀드, 배터리 소재 사재기 하면서 원가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전기차 회사 했네요. 그래서 코발트 매집에서 보유량의 무지 가지면서 이 코발트 작년 생산량의 17%를 점하고 가격은 50%나 뛰었다고 합니다. 1년 새 가격이 50%로 최근이고 1년 새 가격이 2배씩 뛰었는데 그 바람에 테슬라 등 전기차 업체들이 전전긍긍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인신매매 근절 나선 이방카 했네요. 이방카는 지금 무슨 직함을 가지고 이렇게 청와대에서 일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가족들이 이 주변에 얼씬거리면 난리가 났을 텐데 이방카의 직함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중국에 대해 또 공격했네요. 중국은 환율 조작의 그랜드 챔피언이다. 그냥 챔피언이 아니라. 왜 이랬을까요? 옆에 강성 발언으로 무역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4월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가 주목된다. 이 재무부 환율 보고서에 따라서 환율 조작국이다 아니다 되니까 우리도 좀 조심해야 되겠죠. 일본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첫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오후 4시 조기 퇴근하는 게 일본 거 좀 뺏긴 겁니다. 일본이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해서 첫날 시행을 했는데 아베도 조기 퇴근해서 박물관 보러 가고 돈 쓰자 이겁니다. 소비 진작 효과가 연 2천억 엔 이상, 2조 원 이상 될 거다고 합니다. 한국보다 먼저 시행. 제목이 한국보다 먼저 시행이 아니라 일본 걸 우리가 뺏겼다가 정확한 제목이 되겠네요. 음식점, 백화점 등 북적거린다. 워렌 버핏, 헤지펀드 대가와 100만 불 내기 해서 승리가 확실시 된다는 얘기가 있고, 옆에는 미국이 100년 만기 국채 발행 추진. 100년 만기 국채란 게 정말 상상이 갑니까? 그래도 100년 뒤에도 국가의 존속을 믿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우리는 아마 30년 국채라도 잘 팔릴까요? 지대로 돌아가는, 나라 돌아가는 걸 보면 100년 뒤에 나라를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미국은 100년 뒤에도 나라가 있을 거니까 국채가 뭐라면 만기 때 지급할 거라 하는 신념이 있으니까 100년 만기 국채가 발행되고 그게 소화가 되는 겁니다. 참 정말 진짜 부러운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우리는 100년 뒤, 당연 1년 뒤도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00년 뒤 걱정을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25일 또 광장과 거리에서 시청 앞에 이런 데서 어떤 일이, 어떤 주장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정신 안 차리면 반기업 정서에 하여튼 나라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100년은 고사하고 10년은 고사하고 1년 뒤도 못 볼 그런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정치하는 사람부터 정신 차리고, 그리고 물론 우리 시민 모두도 엄정하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만 탓만 한다고 될 게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큰 책임이 있지만 시민들도 결국은 똑같은 책임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모두의 책임이고 시민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